자, 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여러분, 이제 6월 모의고사가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험생활 시절에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고 문제풀이를 했었던 시험 치는 꿀팁을 하나 조언을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은 여러분 모의고사를 보실 때나 수능 시험을 보실 때 다른 어떤 요소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나 운영 관련해서 진짜 중요한 게 시험을 전반부가 있고 중반부가 있고요. 시간 대비로 나눠. 후반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요. 전, 중, 후반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언제냐라고 하면요. 실제 승부가 결정되는 거는 전반부야. 여기서 거의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선생님 하십니까? 라고 하면요. 전반부에 조지면, 예, 조진다라는 표현을 쓸게요. 중후반부에 어떻게 해도 커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실제 그래요. 전반부에 너무너무 잘해야 되는데 이때 해야 될 일들이 정해져 있어. 어떤 일들이 정해져 있느냐? 일단은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들을 위주로. 난이도가 낮다라는 건 근데 주관적인 거야. 내가 좋아하는 유형, 내가 남들보다 조금 쉽게 푸는 거, 문학은 3점짜리가 있지만 나는 왠지 더 쉬워 하면 독서 2점보다는 문학 3점이 더 우선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4점짜리 수학 문제지만 특정 단어는 내가 너무 좋아해. 이런 거 먼저 해도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요, 난이도 낮은 애들을 최대한 많이 풀어놓는 거야. 최대한 많이. 하나라도 더. 근데 이 시기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열심히가 아니야. 진짜 미친 듯이 내 달려야 돼요. 이때 숨도 안 쉬고 내 달려야 된다고. 그러면 막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그 왜 애니메이션 게임 같은 거 보면 막 그 캐릭터들이 막 우왕 하면서 날아가는 그런 느낌 드는 것처럼, F1 레이싱카 날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달려야 돼요. 이 전반부에. 그래서 이때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예, 시험 운영을 많이 안 해본 학생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전반부에서 이제 두 가지 실수를 여기서 제일 많이 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쉬운 문제들을 먼저 들어가는데 쉬운 문제들을 먼저 터는데 정성껏 털어버려요. 그러니까 정성껏 턴단 말이 실수를 안 하려고 집중하는 건 좋아. 거기까지는 좋은데 1, 2, 3, 4, 5번 선지 다 읽고 본문 전부 다 꼼꼼히 확인하면서 가버려. 그러면은 쉬운 것들을 위주로 풀지만 궁극적으로는 시간 단축을 전혀 못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친구들은 후반부에 가면 그냥 언제나 시간이 부족해요. 고질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이 양반들은 더 심각해. 어려운 문제들을 먼저 풀어. 왜? 선생님, 시험 후반부에 어려운 게 나오면요, 긴장이 돼가지고 안 풀리니까요, 전반부에 어려운 걸 먼저 풀어내고요, 후반부에 쉬운 문제를 풀면 빨리빨리 대충 풀어도 풀리니까 그렇게 할래요. 근데 여기서 어려운 것을 푸실 때요, 컨트롤이 잘 안 돼서 시간을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써버리면 그 시험은 완전 조져버려요. 어려운 문제는 풀고 틀리고요, 쉬운 거는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서 틀려서 다 틀려버려요. 적어도 이 친구는 쉬운 거라도 풀어서 중간이라도 가거든. 근데 이 친구는 개망해버려요. 근데 얘네들 공통점이 있죠. 전반부에 미친 듯이 내달리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 선생님은 강사니까 영어를 예를 들면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듣기 할 때는 듣기에만 집중하고 독해 할 때는 독해에만 집중해도 돼요. 시간이 남아요. 2번씩도 읽고 풀어요. 근데 그게 안 돼. 내가 지금 한 4등급, 5등급, 3등급, 2등급, 막 2등급까지 못 올라간 상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도약을 해야 되는 뭔가 좀 많이 아쉬운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전반부에 듣기 하면서 안전한 문제들 최대한 몇 개 이상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한 문제들 최대한 많이 풀어주고, 그 다음에 듣기 끝난 직후에도 시험 전반부에 쉬운 유형들 순서대로 진짜 미친 듯이 내 달려서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려운 유형들은요,
차분하게 전문장 독해를 2번씩 해서 풀 수 있게끔 전반부에 시간을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되게 여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미친 듯이 많이 풀어서 시간을 세이브를 좀 해놓고요. 세이브를 좀 해놓고 중반부에는 무슨 작업을 하느냐. 어렵지만 커버 가능한 문제들이 있거든. 얘네들을 침착하게 꼼꼼하게 푸는 거지. 물론 얘네들을 풀 때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풀면 안 돼. 중간에 답이 나왔다 확신이 있을 때 넘어가야 돼. 이거 오래 잡고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실수를 안 하는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래 잡고 있어야 되냐. 실수를 안 한다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근거가 나올 때까지는. 근데 어느 정도 가능성은 어쩔 수 없이 실수에 대한 가능성이 약간은 있을 수밖에 없지. 근데 여기서 느슨하게 풀면 안 돼. 전반부는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풀어줘야 돼요. 미친 듯이 진짜. 그리고 최후반부에는 뭘 하는 거냐. 이제 커버 가능한 문제들이 거의 다 끝났다라고 하면 남은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좀 악마적인 문제들 있잖아. 이 주제자가 내가 가끔 나도 해설 강의를 할 때 저 내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거든. 근데 나는 오늘 해설 강의를 찍어야 돼. 얘네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일단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진짜 자존심이 상하는데 해설지를 한번 살짝 컨닝을 해봐. 뭐라고 해설지 냈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해설지가 어떻게 이렇게 매칭이 되냐고요. 내 자존심 상하는 거야. 말이 안 돼. 막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걸 학생들을 검증하기 위한 문제인가? 아니면 인간 강사들을 검증하기 위한 문제인가? 나 같은 함량 미달의 강사들을 검증하기 위한 문제인가? 진짜 막 선생님은 옛날에 이제 20대 때 젊을 때, 아기 때 격투기 같은 걸 많이 하고 좋아해서요. 가끔 그런 망상에 빠질 때가 있어. 이런 문제 출제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진짜로 혼내주고 싶다. 딱밤 3대만 날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 망상이에요, 망상. 폭력 반대. 근데 그런 문제들만 남아, 마지막에. 근데 걔네들은 어차피 우리가 풀어도 틀려.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에 풀 수 있을 때까지 건드려보고 이제 도저히 안 되면 걔네들은 찍는 방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 찍더라도 걔네들은 풀었을 때에 비해서 그닥 점수 로스가 없죠. 그래서 만만하고 쉬운 것들을 최대한 전반부에 최대한 많이 털어줘야 되는데 이 전체 과정 중에서 요거를 잘 해주셔야 이걸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거든. 예,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후반부에 남는 시간만큼만 처리를 해주면 되고 내 실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전반부하고 중반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잘하면 내 실력만큼 등급 점수는 나와. 야, 무조건 나오게 돼. 마지막에 찍는 거는 유튜브 검색해보니까 막 온갖 막 화려한 기술들이 많더라고요. 그 찍는 방법 연구할 시간에 문제를 하나를 더 풀면 좋을 텐데. 어쨌든 근데 나도 사실은 강의에서 찍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찍는 것도 소중해요. 여튼 하나 합격하면 한 문제 더 맞추면 합격이니까. 여튼 이렇게 전반부하고 중반부하고 후반부가 있는데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전반부에 시간을 확보해서 중반부에 어렵지만 커버 가능한 문제들을 침착하게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달라. 영어 문제에서 20초 컷, 30초 컷을 날릴 수 있는 순사를 진짜 어떻게 보면 순간 삭제를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 근데 걔네들에서 시간을 충분히 빼줘야 나중에 빈순산 문제들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한 문항당 2분에서 3분을 걸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생겨요. 가끔 어떤 어려운 문제들은 진짜 3분 걸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풀어도 제대로 풀려면. 근데 100점 맞으려면 2, 3분짜리 문제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제대로 커버를 해주려면 여기서 첫 번째 퍼포먼스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여기서 답이 없어요. 어려운 문제를 대충 읽고 푸는데 당연히 틀리지. 그거는 우리 학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모의고사를 매번 풀면서도 시스템적인 개선을 안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근데 쉬운 문제를 최대한 빨리 이거를 두드러 패서 제끼려면 시스템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해.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 어휘랑 구문이야. 내가 읽고 싶은 문장만 딱 골라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거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독해 기술의 전제 조건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까? 영어 독해 하면서 기술들 있잖아. 기술 특강, 스킬. 나는 웃겨 죽겠어 이것도. 스킬 특강이래. 스킬 특강. 예. 근데 꼼수지 뭐 진짜. 근데 저도 꼼수 되게 좋아해. 근데 꼼수 같은 거 이런 거 제대로 쓰려면요 어휘랑 구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얘네들은 구문 독해를 일찍 접는 친구들 보면 좀 그래. 나는 한 최하 두세 번 이상은 교재 복습하고 독해 공부하다가 나오는 어려운 구문들은 따로 개인적으로 분석을 계속 꾸준히 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평소 때 공부할 때 영어 문제 풀고 어려운 문장들은 다음엔 어떻게 독해해야겠다라고 해서 알고리즘을 꼭 잡아버릇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에 미친 듯이 달려야 돼. 그러려면 기세. 내가 말 탄 장수처럼. 요즘 학생들 또 삼국지를 아시나? 삼국지에 보면 관우, 조자룡, 여포 막 이런 장수들 있죠. 뭐 우리나라 이제 우리 한반도 기준으로 하면 누가 있을까? 언뜻 생각나는 장수들이.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님 저는 빠돌이에요. 이순신 장군님 빠돌인데 이순신 장군님은 뭔가를 공격을 해서 때려 부수러 가는 전쟁보다는 막는 진짜 수호자로서의 이미지가 저는 강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딱 아침에 학교 갈 때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학교에 딱 등교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오늘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와 같은 기분으로 나왔어요. 오늘 내가 최고로 과목별로 좋은 점수 내가지고 최고의 성과를 내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고 내 미래, 내 꿈을 향해 나가는 문을 열겠다 라고 생각하면서요. 진짜 창을 하나 들고 말을 타고 달리는 장수처럼 적장에 목을 베려고 미친 듯이 달려나갔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 있는 날 우리 학생분들 막 긴장이 많이 돼요. 무서워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물론 그렇죠. 그 부분은 이해를 해.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나는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노력을 했냐면 좋은 것만 생각하려고 했어요. 즉 망하면 어떡하나, 실수하면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 가서 생각해. 아니 왜 시작도 하기 전에 망하는 것부터 생각하냐고. 그게 망하는 코드예요, 여러분. 망하는 지름길. 망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급행 열차.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니 망하는 걸 생각해서 대비하는 것까진 좋아. 근데 시험날 아침에 망하는 거를 왜 생각하냐고.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 보면 딱 문제 풀다 딱 어려워. 그럼 딱 망상에 빠져. 그 한 문제 때문에. 남들은 다 잘 푸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 못 푸나. 아니야. 옆에 있는 놈도 어렵고 이쪽 앉은 놈도 어려워. 다 어려워 지금. 속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어. 선생님 제 친구들은 막 쓱싹쓱싹 잘 푸는 것 같은데 저만 혼자 망하는 것 같아. 아니야. 그거 진짜로 그거 네 착각이야. 아니라고. 아니라고 임마. 진짜 아니야. 알겠어요? 예. 남들도 다 어려워요. 남들도 다. 그래서 선생님 로키 2000 같은 실전 강의에서 알려드리듯이 그런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차피 등급컷이 내려가. 그러니까 나는 그 문제를 패스하고 뒤에 쉬운 문제 쭉 다 풀고 점수 확보해놓고 돌아와서 최후반부에 털어져 버리면 그만인 거야. 이런 능숙한 시험 운영을 해줘야 돼. 이런 마인드 컨트롤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려우면 어차피 남들도 어려워요. 알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쁜 결과를 생각하면 긴장이 돼요. 이거는 나도 아직은 능숙하게 못해. 인생 살다 보면 두려워서 긴장이 되고 무서울 때가 많죠.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내가 긴장하는 이유, 그 공포를 주는 그 실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그 실패로부터 멀리 벗어나려면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걱정이 아니에요. 여기서 최대한 멀리 벗어나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해야 되는 일과 지금 할 수 있는 일, 거기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실패는 실패했을 때 생각을 하세요. 지금 미리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만 생각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까?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맞아내려면 어떻게 할까? 내가 성공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칭송받고 막 칭찬 듣고 막 하는 그 상황 생각하시고, 내가 잘해가지고 이번에 합격해가지고 좋은 결과 내면 어떻게 할까? 근데 물론 노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건 망상이죠. 결국엔 실패하게 되고. 그런데 좋은 생각만 하면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준다고 하면 인과관계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가 여러분들을 피해가겠습니까? 피해갈 수 없어. 피해갈 수 없다고. 충분한 노력. 근데 이제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제대로 된 도구를 이용해서 충분한 노력 누적시키면서요. 좋은 생각만 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꼰대 잔소리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긴장이 너무 심해서 평소보다 점수가 시험장에서 안 나와요 라는 얘기를요.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수치스럽게. 그런 말을 내뱉고 있는 나 자신을 한심스럽게 생각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그렇잖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나중에요. 의사가 됐어.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돼. 곽병희 선생님만 믿습니다. 라고 이제 환자건 병원이건 간에 이제 막 나한테 기대를 해. 근데 내가 긴장이 돼서 수술실에서 수술을 못하겠어. 내가 그냥 책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내가 연습할 때는 잘 된단 말이야. 근데 수술실에만 들어가면 내가 이거 손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이거 메스를 봉합을 못하겠어. 이런 사람이 수술실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를 안 해요. 기대를 안 하면 나한테 기회를 안 줘요. 나는 도태되고 쫓겨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예를 들어서 안전요원이 긴장이 돼서 나는 뭘 못하겠다. 아니면 비행기 조종사가 승객을 싣고 가는데 나 긴장돼서 착륙할 때만 되면 내가 긴장이 돼서 못하겠어. 옆 사람한테 네가 좀 해주라.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근데 긴장을 없애는 방법은 없을까요? 없어요. 나도 지금도 긴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긴장이라는 거는요. 그래서요. 없앨 방법이 없어요. 근데 가끔 내 능력이 엄청나게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긴 하더라. 내 능력이 엄청 강해지고 능숙해지면 사라지는 건 있어. 근데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지금도 긴장돼. 선생님도 못하는 분야가 많아요. 예, 긴장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긴장은요. 극복하는 거예요. 극복. 알겠어요? 긴장이 돼서 뭐? 긴장되지. 무섭지. 나도 떨리지. 근데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라는 우리 선현들의 명언이 있잖아. 그게 진짜 명언이야. 내가 오늘 아무리 긴장돼도 여기서 실패하면 죽는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 죽기 싫잖아. 버티게 돼. 오늘 버텨야 돼. 내가 끝까지 내가 집중력 놓지 않아. 마지막까지 포기 안 해. 한 문제라도 더 풀 거야.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발버둥 쳐서 정답 모르겠으면 가지치기라도 해서라도 5개 중에 하나 찍는 게 아니라 2개 중에 하나 만들어서 찍겠어. 확률을 어떻게든 높이겠어. 발버둥을 치세요. 그래서 긴장이라는 거는 안 하는 방법은 없어. 이거는 극복하는 거야. 그리고 이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점점 능숙해지면서 사라지는 게 긴장이거든. 여러분, 긴장해서 망치면 뭐가 달라져요? 면죄부가 돼요?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줘요? 아니에요. 이해해주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더 느껴요. 그러면 내가 나를 스스로 못난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꼴밖에 안 돼요. 긴장해서 시험 한두 번 망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가능해요. 근데 스스로 극복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항상 제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으세요. 시험은 그래서 차라리 기세예요. 실패하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시험을 때려 부수겠다. 박살내버리겠다. 내가 지난 내 성적 때, 내가 몇 달간 고착돼 있었던 이 성적 때 오늘만은 내가 망치롭게 부수듯이 부수고 올라가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각오가 망상이나 허언이 안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오늘 하루하루 누적시키는 노력이 필요해요. 본인의 약점 먼저 캐치해서 다음 시험까지는 어떻게 보강하겠다라고 계획해서 악착같이 지켜내셔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절대로 내가 원하는 이상은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힘을 갖추셔야 돼. 매일매일. 알겠어요? 알긴 뭘 알아. 지금부터 알아가야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인생은 어려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시험은 전반부 미친 듯이 달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 후반부에 여유가 생깁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땡큐.